매일 밤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축축히 무거워지는 그 느낌 혹시 아시는가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방전되고 있었던 그 순간들이 사실 당신의 내면이 보내는 신호였던 거입니다. 사람들과 웃으며 잘 어울리는 것 같아도 속 깊은 곳에서는 에너지가 한 조각씩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피곤함이 단순히 몸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뇌가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었던 거입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차이가 사실 당신 안에 가장 깊은 강점이라는 것이에요. 오늘은 뇌과학이 최근에 밝혀낸 놀라운 사실인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뇌가 오히려 더 강렬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먼저 당신의 뇌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뇌에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이건 새로운 것을 경험하거나 보상을 받을 때 분비된다고 알려져 있는 거거든요. 클럽에서 음악이 크게 나오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주목받는 순간에 도파민이 폭발적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의 뇌가 도파민에 같은 정도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혼자 있는 시간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도파민에 대한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조금만 강한 자극을 받아도 금방 과부하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빛이 강할수록 눈이 빨리 아프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이 시끄럽고 사람이 많은 곳에 조금만 있다면서도 머리 안이 답답해지고 어깨에 무게가 올라오는 그 순간이 있었던 건 아닌가요? 그게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뇌가 그 자극을 정말 강렬하게 받고 있었던 거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뇌는 단순히 약한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다르게 만들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신경과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 밝혔는데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사람들의 전두엽 앞부분에 회색질이 평균보다 더 두꺼운 것이 확인됐습니다. 회색질은 쉽게 말하면 깊은 생각과 판단력을 관사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더 발달해 있다는 건 깊은 사고와 신중한 결정 능력이 구조적으로 더 강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사회적으로 활발한 사람이 반드시 더 뛰어난 건 아니라는 직접적인 증거이고요. 그리고 이오와 대학교의 연구팀이 조사한 결과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전두엽에 피가 더 많이 흘러들어오는 것도 발견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구조 수준에서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입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인 부분이 나옵니다.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알아야 합니다. 도파민이 강렬한 자극과 보상을 주는 물질이라면 아세틸콜린은 완전히 반대 역할을 하는데 깊은 사고와 집중력 그리고 조용한 만족감과 관련이 있는 거입니다. 혼자 있거나 작은 규모의 친밀한 모임에서 특히 아세틸콜린이 활발하게 분비된다고 합니다. 즉 사람들과 시끄럽게 어울리면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사람과 조용한 공간에서 책을 읽거나 깊은 생각에 빠져서 회복하는 사람의 차이는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 안에서 어떤 물질이 더 강하게 작동하는지의 문제이고요. 아세틸콜린이 강하게 작동하는 사람에게는 조용함 자체가 에너지의 원천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는 단순한 선호도가 아니라 뇌의 구조 수준에서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이 차이는 신경계의 구조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 몸의 신경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교감신경계는 빠르게 반응하고 행동하는 데 관련이 있고 부교감신경계는 몸을 휘우고 에너지를 저장하는 데 관련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활발한 사람들은 교감신경계를 통해 에너지를 얻는 경우가 많거든요. 반면 혼자 있는 시간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부교감신경계에 더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활발하면 몸이 깊은 휴식 상태에 들어가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건 원하는 고독이라는 점입니다. 강제로 혼자가 되는 것과 스스로 선택해서 혼자 있는 것은 뇌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입니다. 원하는 고독은 스트레스를 낮추고 자유감과 안정감을 높이는 반면 강제 고립은 오히려 코르티솔을 높여서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에서도 이것이 확인됐습니다. 혼자 있는 사람들의 시간이 왜 그토록 풍요롭지 않을 수 없는지 여기서 보이는 부분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관찰하면 집에서 하루를 보내도 지루하다거나 답답하다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정말 좋은 하루였다고 말하면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이들의 뇌는 혼자 있는 그 순간에 깊은 집중 상태로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 플로라고 부르는 이 상태는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완전히 몰입하는 순간을 말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 상태에 빠져드는 빈도가 훨씬 높습니다.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무언가를 만드는 그 순간들이 모두 아세틸콜린이 강렬하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실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이 사람들의 혀에 레몬즙을 한 방울 떨어뜨린 후 타액의 양을 측정한 결과가 나왔는데,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평균보다 훨씬 많은 타액을 분비했습니다. 이건 신경계가 외부 자극에 더 강하게 반응한다는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감각의 민감도가 높아진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음식의 맛과 주변의 소리, 빛의 변화에까지 더 깊이 주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세상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밀접하고 강렬하게 경험하는 사람이라는 것이고요.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최근의 연구에서 이 둘의 차이를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가 있었는데, 자기가 원해서 혼자 있는 사람과 원하지 않는데 혼자가 된 사람의 스트레스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자유로 혼자 있는 날에는 스트레스가 낮아지고 자유감과 안정감이 올라간 것입니다. 반면 강제로 고립된 경우에는 코르티솔이 오히려 높아져서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이 생겼습니다. 결국 문제는 고독 자체가 아니라 그 고독을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에 있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사람들이 반드시 관계에서 약한 편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관계의 양보다 깊이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십 명의 지인보다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는 두세 명의 친구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처음엔 거리가 있어 보이더라도 한번 마음을 열면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대화에서도 아세틸콜린이 강렬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감정 변화를 더 민감하게 파악하고 깊은 수준의 공감을 해낄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연애에서도 드라마틱한 이벤트보다는 상대방의 마음을 진짜로 이해하고 안정적이게 곁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강점이 더 드러납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이런 강점은 분명하게 보입니다. 급하게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주변 사람들이 감정에 끌리는 동안 이런 사람들은 차분하게 상황을 분석하여 신중한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두엽의 회색질이 더 두꺼운 이유가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팀 프로젝트에서 다른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세부 사항을 먼저 발견하거나 갈등 상황에서 양쪽 입장을 균형 있게 바라보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브레인스토밍 같은 단체 토론에서는 조용하더라도 혼자 생각할 시간을 주면 놀라운 아이디어를 가져오는 사람입니다. 창의적인 작업에서도 깊고 체계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회 속에서 균형을 찾을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에너지 패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어떤 상황에서 다시 채워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큰 행사나 중요한 미팅 전에는 하루 이상의 조용한 시간을 먼저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선수가 시합 전에 컨디션을 미리 준비하듯이 사회적 활동을 위한 에너지를 미리 비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필요할 때는 충분히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성향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서 충전하는 편이에요 라는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무작정 참거나 억지로 맞추려고 하면 결국 더 심하게 방전된 후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대규모 파티처럼 부담스러운 것은 피하더라도 작은 규모의 모임이나 1대1 만남은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온라인 공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는데, 직접 만나는 것보다는 글로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더 편안한 경우가 많거든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거나 자신의 창작물을 공유하는 것도 의미 있는 사회적 활동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한다는 것은 약한 신호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더 깊이 생각하고 더 강렬하게 감각하고 더 신중하게 판단하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는 건 그 자체로 강점입니다.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발견들이 많은 경우 조용한 공간에서 깊은 사고를 통해 탄생했습니다. 빠르게 반응하는 사람이 항상 옳은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한 후에 행동하는 사람이 더 정확한 답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만의 속도로 당신만의 방식으로 가는 게 가장 강력한 길입니다.
조용한 힘이라는 것은 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게 진짜로 지속되는 힘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 힘은 바로 당신 안에 이미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로부터는 그것을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지친 마음을 잠시 쉬어가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보시면서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따뜻한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오늘도 자신에게 다정한 하루 보내세요.